안녕하세요. 김광삼 TV의 김광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화폐의 착각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우리가 매달 이제 월급을 받든지 연봉을 받아요. 근데 그 연봉이 이전에는 한 1억 정도 연봉 받으면 고액 연봉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또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부심이 있죠. 아, 나는 억대 연봉이야. 그런데 이 억대 연봉 자체가 사실은 몇 년 전, 더군다나 한 5년, 10년까지 간다고 한다면 실제로는 5천만 원 연봉보다도 더 못해졌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화폐 가치에 대해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받는 연봉은 굉장히 고액 연봉이다. 근데 이 고액 연봉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은 이전에 비해서 엄청나게 쪼그라들었어요. 1990년대부터 2020년까지 인류가 전 세계 마찬가지죠. 저물가 시대에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화폐의 가치가 계속 유지가 됐죠. 그런데 코로나19라는 그러한 엄청난 퍼펙트 스톰을 만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화폐, 돈, 소득 이런 것들이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엄청난 가치 하락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한 게 아니죠. 당했다고 보는 표현이 맞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한 4, 5년 전만 해도요, 10억을 가지면 강남에서 괜찮은 아파트에 살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때 한강변에 있는 아파트가 10억만 조금 넘으면 아파트를 살 수 있었거든요. 그 아파트가 지금 얼마 됐어요? 30억 됐어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던 10억이 실제는 3분의 1로 줄었다. 쉽게 설명하면 뭐 정확지는 않아도 그 정도로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줄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것만 준 거 아니잖아요. 내가 나의 소득, 나의 연봉도 마찬가지로 자산가치 대비 3분의 1로 줄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화폐의 어떤 명목 가치하고 화폐의 실질 가치가 엄청난 괴리가 발생을 한 겁니다. 이런 물가 상승이 저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물가 상승은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내 통장에 가지고 있는 돈과 내가 버는 돈의 가치는 계속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더욱더 빈곤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물가 상승의 장기화에 대비해서 투자 수익률이랄지, 그다음에 포트폴리오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돈의 부채를 부담할 것인지, 지출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근본적인 생각을 해볼 때라고 봐요. 사실 예를 들어서요, 5년 전에 10억을 대출받았어요. 그냥 산술적으로 그냥 쉽게 설명하면 자산가에 비해서 그 10억의 가치는 거의 3분의 1 정도 떨어졌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나는 사실은 대출을 받아서 돈을 번 거다 볼 수가 있어요. 이자를 상쇄했다 하더라도 내가 10억을 그 당시에 대출받아서 어떤 자산을 샀어요. 근데 자산이 30억이 됐어요. 그러면 20억을 벌었다고 할 수 있지만 10억의 실질적 가치는 30억이 됐지만 이건 유지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남의 돈, 그러니까 은행의 돈이 화폐의 가치가 하락하고 나는 인플레이션에 대응한 수익을 얻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많은 대출을 받아서 자산을 산 사람은 굉장히 대비를 잘했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몇 년 전에 영끌에서 사실은 집을 산 사람들은 인플레이션을 해지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인플레이션 자체와 관련해서도 사실 이제 주식에 대해서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가 3천 넘었잖아요. 저는 이 3천 자체가 높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건 인플레이션을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전에 어떤 주식이 적어도 4, 5년 전 아니면 7, 8년 전에 10만 원 갔어요. 근데 이 회사가 성장을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100만 원이 가요. 그러면 이 주식 너무나 올랐어. 꼭지점이야. 그런데 그걸 인플레이션을 생각하면 꼭지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에 기업의 가치가 또 상승했잖아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있었기 때문에 그 회사가 생산하는 제품 자체가 굉장히 비싸졌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이 회사의 주식 가치도 사실은 높아지는 게 맞는 것이죠. 물론 이제 전제가 있어요. 회사가 성장을 했고 굉장히 견고하고 재정적 상태도 좋고 자산도 그대로 가지고 있고, 물론 회사가 굉장히 좋지 않은 회사, 적자인 상태고 회사 발전성도 없고 이제 그런 회사와 비교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고 본다고 한다면 우리나라에서 뭐 카카오랄지 바이오 관련된 회사들, 뭐 LG화학이랄지 삼성 SDI랄지 이런 회사 주식 자체가 물론 이제 전기차 배터리 때문에 주식이 올라간 측면도 많이 있지만 회사의 어떤 자산 가치랄지
제품의 가격, 성장성 이런 걸 따지면 사실 주가가 그렇게 높다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아주 좋은 주식, 아주 성장성 있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도 인플레이션의 위험성을 해지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뭐 제일 해지 수단에서 중요한 것은 부동산을 갖고 있는 거겠죠. 물론 이제 세금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 그렇지만 그걸 해지해서 우리가 모든 돈을 부동산에 살 수 없어요. 더군다나 이제 문재인 정부 들에서 워낙 규제가 심하기 때문에 부동산 자체를 사서 가격이 오른다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 한 70% 이상의 세금을 다 나가기 때문에 부동산 자체가 이제 해지 수단이 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더 장기적으로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린 인플레이션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후 극복을 위해서 어떠한 친환경적인 인프라 건설 그리고 탄소 감축 정책 이러한 것들이 어떤 인프라를 만들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전기차와 관련돼서 뭐 니켈, 구리, 알루미늄 이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생산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럼 많이 해서 공급을 해줘야만이 친환경적인 그런 사회로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원자재가 많이 필요하죠. 그럼 원자재의 가격이 또 상승을 해요.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탄소 감축을 하기 위해서 그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에 대해서 제약을 해요. 그러면 훨씬 시설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그럼 원자재 값은 더 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원자재 가격의 상승 자체가 또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거기 때문에 향후에 있어서 물가 상승은 장기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장기화되고 높아지면 결국 미국이 이제 테이퍼링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럼 이제 주가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주식시장과 관련해서는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단기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하더라도 크게 미치지 않을 것이다. 보고요. 그러면 어떻게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것인가? 아까 얘기했처럼 자산, 아니면 주식 중에서도 정말로 앞으로 성장성이 굉장히 높은 주식 이런 거에 투자하는 방법이 있고 부동산을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회사랄지 아니면 뭐 리츠랄지 이런 것들을 또 사놓는 방법도 해지 수단이 좀 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향후에 있어서 우리가 돈을 얼마나 버느냐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번 돈의 어떤 명목 가치하고 실질 가치가 워낙 괴리가 있기 때문에 결국 번 돈을 어떻게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 가치를 훼손을 시키지 않느냐 이것이 사실 이전에 역사에 없던 새로운 투자금의 어떤 포트폴리오 운용에 있어서 이제 반영이 돼야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제 우리가 화폐에 대해서 명목 가치와 이제 실질 가치의 괴리가 워낙 크기 때문에 더군다나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제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어떤 회사 다니면서 월급을 벌고 그다음에 이걸 뭐 저축을 해서 이자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화폐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는 방법. 그래서 향후에 있어서는 어디에 투자를 한다랄지 자산을 매입한다랄지 그런 행위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손해를 보지 않는 그러니까 수익을 얻지 못한다 하더라도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자신의 자산의 가치가 훼손하는 떨어지는 것을 막는 방법이 앞으로 재테크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테마가 될 겁니다.